세계 20년 차 주식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저도 결국은 주식시장은 급함의 싸움이에요. 반갑습니다. 진 선생입니다. 6월 16일 벌써 한 주가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장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총재, 라가르드 총재죠.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하면 안 된다.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지속할 거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됐죠. 소매 판매 지표는 견고했는데 산업 생산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장 초반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고 12월에 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죠. 8시 20분 정도에 여러분들 카톡방에 시황 넣어드렸던 프롬테온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되는데, 이 프롬테온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규 상장이 이전되는 거예요. 물론 신규 상장하는 거는 맞지만 이전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코넥스에서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되는 종목들은 크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롬테온텍 같은 이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증시 스케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이죠. 빌 게이츠하고 시진핑의 회동이 있고 마크롱 대통령하고 머스크하고도 회동이 또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18일 날 방문을 하죠. 넷플릭스의 공동 CEO가 대한민국을 20일 날 방문하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유럽 쪽에서 두 번째로 크게 열리고 있고, 무인 이동체에 대한 산업 엑스포가 대한민국에서 21일 날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24일에는 이낙연 씨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는데 과연 야권의 횡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와서 이낙연 씨가 혹여라도 출마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언급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종목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시장 FOMC가 끝났죠. 근데 중요한 FOMC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금리 동결, 점도표를 까봤더니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의 이 매파적인 발언,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50bp 상승은 열려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두 번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표를 오픈했던 걸 보면 내년에 이 점도표상의 기준금리가요, 적게는 4.25에서 높게는 5.1까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표가 더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도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올해 없고 내년 상반기나 가능할 것 알려드렸고요. OECD 역시 내년 하반기나 가서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두 번 정도 가능하다라고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최근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어요. 재무부가 현재 금고가 텅텅 비어 있어서 자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달부터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이 연말까지 발행하는 국채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조 달러대의 자금을 넣어둬야 됩니다. 1조 원이 아니고요. 1조 달러대의 자금을 금고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재무부 쪽에서도 높은 금리 때문에 채권에 대한 부담이 조금 발생하겠죠. 이 부분도 아마 이 6월 달에 염두에 뒀다라고 파월이 언급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지수를 저는 상고 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왜 좋았냐면 다 아실 거예요. 한 3월 달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4월 달부터 그 기대감은 조금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꺾였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좀 견고해졌고, 특히나 3월 달부터 엔비디아 그리고 AI 반도체 열기가 굉장히
급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동성까지 좀 풍부해졌죠. 그럼 하반기를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제 시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역대급 금리 인상이죠. 6.1%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또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있어요. 뭐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고용의 둔화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하반기까지 1조 원대의 국채 발행에 대한 유동성 회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거꾸로 유동성 회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 환경에 놓일 수는 없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요, S&P 500 지수 안에 상위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S&P 500 지수에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S&P 500 종목, 즉 S&P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종목 중에 상위 5개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의 비중이요, S&P 500의 전체 비중의 이 진한 색선인데 현재 S&P 500의 비중이 약 한 25% 차지하고요.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5개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더해서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메타,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10개 종목을 더해봤더니 S&P 500 지수의 비중에 거진 35%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AI 열풍이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크다. 물론 앞으로 AI 열풍 관련돼 있는 부분들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위 10개 종목이 S&P 500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 35%가 넘어간다? 아마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1999년과 2000년도의 닷컴 버블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닷컴 버블 새롬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솔본이죠. 이때 새롬 기술이 무선 인터넷 전화 사업을 내세우면서요, 2,000원짜리의 주가가 8개월 만에 30만 원까지 150배, 즉 15,000% 상승합니다. 150배 상승합니다. 8개월 동안에. 2,000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상승해요. 이 새로운 기술을 2,000원대에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1,000만 원어치 그 당시에 사놨다. 그리고 30만 원에 팔았다면요, 1,000만 원이 15억 됐어요. 굉장히 큰 거품이죠. 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 유동성하고 이슈가 모아지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AI 지금은 광풍이 불면서 엔비디아의 그 MB라고 하는 말만 붙어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S&P 500의 비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거좀 다 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열기도 분명 언젠가는 식을 것인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열기가요, 당장 내일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식겠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식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주식은 언제나 그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올해는 창고하저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열풍도 곧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토대로 해서 오늘도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 건데요. 오염수 얘기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이슈에 소금 개인 구매 증가세가 늘고 있다. 수협 몰선의 품귀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5월 17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고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중복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복되는 종목들보다는 저는 눌림이 있을 때 그 눌림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인상가라든지 대상홀딩스, 그리고 샘표식품 같은 종목들 충분히 눌림 매매로 진행하면서 매매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비중을 확보하셔야 되고 정보주에 대한 단기 매매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핵심인 외환시장을 토대로 해서 분산 투자 충분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려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급함의 싸움이에요.
주식에서 배우고 공부해서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자신감 분명히 생길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건데요. 하지만 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나뭇잎에 타서 물결에 휩쓸려가는 개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운이죠. 내가 아무리 기업 분석을 잘하고 테마를 잘 잡고 차트의 달인이 되어도요, 개인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주식에서 옵니다. 주식의 20년 차, 주식의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저도 손절 20% 하는 종목 나옵니다. 저야 분산 투자하지만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종목 중에 50% 물린 종목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전재산이라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식을 잘하고 천재라고 해도 불가항력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 진 선생이 20년 넘는 시간 동안 밤새가며 얻은 경험치하고 센스로도 지뢰밭을 겨우 피해 다닙니다. 왜 한두 달 만에 이루려고 하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저도 10년 넘게 걸렸다고요. IMF 그리고 금융위기 안 겪어보신 분들, 하락장 경험 없고 바이오 종목들 고점 구분 못해서 물리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저 진 선생은요, 20년 넘는 동안 주식이란 이 생태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고 진짜고 가짜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저를 돈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남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제가 할 테니까요.